이제 다시 남북국 시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삼국이 이제 신라에 통일됐고요. 그랬는데 말이죠. 저 북쪽에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북국이 되는 것이고요.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존재하니 이것을 우리는 남북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국 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이제 고대사회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자, 먼저 북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북국 발해는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하하, 당나라가 다시 영토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죠? 자, 이 고구려 계승한 그 나라 발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해는요, 누가 세웠냐면 바로 대조영에 의해서 이 발해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왕들이 있냐면요, 무왕, 무난, 선왕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무왕 때는요 싸울 무자야. 백제도 무왕이 있지만 이 발해도 무왕이 있습니다. 이 싸울 무자야. 싸운 왕이야. 그래서 당나라에 장문여를 파견해가지고 선제 공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고구려의 후손답습니다. 대단하죠. 당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을 선제 공격하는 거야. 전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네.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발해 때 보여지고 있더라. 당나라 장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이 있습니다. 문왕, 그럴 문자야. 뭔가 공부했던 왕 같아. 그죠? 이때부터는요, 이 중국과 굉장히 그 친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어떤 우수한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삼성육부 체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죠. 이 삼성육부 체제를 또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선왕을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중국인들이 와우! 발해 원더풀! 발해 정말 잘 나가! 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더라. 정말 이 해동성국이라는 키워드 너무 중요해요. 정말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해동성국을 꼭 기억하세요. 발해를 부르는 말 무엇? 해동성국이더라 라는 거. 그러면서 엄청 넓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5경 15부 62주라는 어마어마한 영토, 고구려보다 더 넓은 영토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발해였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거란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해의 흐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입니다. 야, 통일신라 여러분들 봐, 드디어 삼국 통일했던 거 아니야? 왕이 얼마나 파워가 셌겠어. 이러면서 이제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네, 신문왕. 이 신문왕 때 되면서요, 왕권을 극대화시키는 모습. 왜? 나 통일군주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신문왕 때 엄청난 왕권 파워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김흠돌이라고 하는 진골. 그러니까 이 진골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진골 귀족들을 찍어 누르면서 왕권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 출발이 바로 김흠돌의 난이었더라. 이러면서 이제 통일왕국, 통일신라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우선 전국을 구주오소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주오소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국을.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삼주, 고구려 3주, 백제 3주, 신라 3주 이렇게 나누고요. 오소경은 뭐냐면 경주가 너무 한쪽이 치우쳐 있잖아. 통일했으니까. 옛날에 신라 때 몰랐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때 통일이 너무 치우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비슷한 경주의 기능을 5개로 나눠가지고 오소경을 만들고 있더라. 구주 오소경 체제. 그리고 이 통일신라 시대 뭐 신문에 꼭 했다는 건 아닌데요. 요 시대 세금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거두는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민정문서. 네. 제가 저를 조종하시는 분이 성함이 민정이시라서 제가 이 민정문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민정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이야기가 굉장히 두렵네요. 네. 민정문서. 네. 오늘 밥 맛있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정문서. 네. 자, 민정문서. 네, 민정문서. 이게 이제 통일신라 세금을 거둘 때 그 지역에 사람이 몇 명 있으며 토지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문서로서 이 민정문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특히 이 신문왕의 왕권 강화 너무 많이 있어요. 자, 먼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여러분들 관리들 월급, 지금 공무원들은 월급을 뭐 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월급날이 며칠입니까? 17일입니까? 네, 어쨌건 그 월급날이 있으면 딱 돈 받잖아요. 왜? 이거 왜 받을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죠? 받는데 옛날 관리들은 뭘 받았을까? 옛날 관리들은 바로 토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토지를 받았는 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백성들이 내는 세금, 국가에 내는 세금을 이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대신 받아가는 거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걸 수조권이라고 하는데, 거둘 숫자, 세금 조자, 수조권이라고 하는데, 이 수조권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걸 받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관료전이라는 거야. 이게 관료들에게 주는 토지라는 이야기야.
다시 한번 얘기해. 그 토지의 소유권 준 건 아니야. 그 토지에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준 거야. 이 관료전이야. 자, 그런데 노금을 폐지했다. 이거 왜 폐지했냐면 노금은 말이야. 예를 들면 녹으로 월급으로 뭘 주면 읍을 준 거야. 마을을 통째로 준 거야. 그 마을에서 나오는 세금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권리까지 준 거야.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노동력을 내가 쓸 수 있다면 이 귀족이 이걸 받았어. 그러면 그 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군사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야, 약화시키는 거야. 노급은 약화시키는 것이지. 이걸 노급을 받은 이 귀족이 나도 왕하고 싶어 라고 신문을 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제는 뭐냐면 바로 그 읍을 주면 그 읍에서 오로지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 사람은 쓸 수 없어. 요게 바로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것도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국학. 국학은 뭐예요, 여러분들? 소수리망 기억나? 고구려의 어떤 전성기를 이루긴 토대가 되었던 왕 바로 소수리망, 율령, 불교, 태학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태학이 뭐예요? 태학 아니에요?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유학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신문은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그 대학을 만들었지. 고구려의 태학이 있다면 신라에는 바로 국학이 있더라. 신문왕 때 이 국학을 마련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온다면 요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신문왕의 개혁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내용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런데 통일신라 초기에는 이게 왕권이 강화됐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천년의 역사 신라가 이제 끝이 나가는 거 보구나. 중앙에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집니다.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골품 제도의 어떤 그 모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골품이 뭐냐면 신라는요, 골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골품이라는 제도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수레를 끌어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얼마나 슬퍼. 나는 태어나가지고 좀 좋은 차를 모고 싶은데 나는 그런 집에 태어나지 못해. 난 그런 좋은 집을 좋은 탈 수가 없어요. 영끌을 해도 안 돼. 불가능해. 그다음 큰일 나. 왜? 골품이라는 제도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참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죠? 예. 골품이란 제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 결국 신라 말기 오면요. 이 골품에 대한 어떤 모순들이 늘어나면서 불만 세력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신라를 바꾸라! 왜냐면 신라가 바꿔야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아예 신라 자체를 그냥 엎어버리는. 이 골품 제도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호족들입니다. 호족. 신라 말기에 신라 청해의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호족들이에요. 대표적인 호족이 있으니 바로 이 청해진 완도죠. 여기 청해에 살고 이 해상무역을 주름 잡았던 장보고라는 인물. 장보고도 여러분들 그냥 평민 출신입니다. 네, 이 장보고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선 견원, 궁예, 왕건과 같은 이런 인물들, 이런 호족들이 등장하고 있더라. 아니 신라 시대는 여러분들 골품제에 의해서 진골들, 뭐 경주 김씨들 아니니까 경주 김씨 다 높은 거 다 해먹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 싫어. 이제 우리도 정말 이 골품제의 모순을 좀 털고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싶어라고 해서 견원, 궁예, 왕건 어떤 후삼국 시대 견원이 세운 나라가 후백제 그리고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오케이 예, 그 왕건 세운 나라가 고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오면서 후삼국 시대를 만들고 있으면서 드디어 신라 천년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더라. 그리고 중앙에서 진골 귀족의 왕이 다툼 벌어지니까 지방에서는 원종 애노의 난 못 살겠다 알아보자.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민중봉기 바로 이 원종 애노의 난. 이제 신라가 망할 때가 됐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얘기했지만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남으려면 변화해야 돼요. 근데 변화를 거부하고 그 자신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걸 배워야지. 그죠? 예. 이러면서 결국 신라 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바로 이 호족들이 세운 나라 결국 최종적 승자는 바로 왕건이 세운 고려 이 고려에 의해서 바로 중세시대로 넘어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단순히 암기를 하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과목, 물론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역사가 주는 어떤 그런 의미 이런 것들. 하여튼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좀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까지 살았던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들을 바꾸라는 거. 이게 메시지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 미래 끝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좀 꼭 좀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힘내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3강으로 넘어가지고 여기서 딱 책을 덮으시는 분들은요. 네, 변화를 거부하는 분.
신라 마지막에 무너지는 모습을 스스로 지켜보시게 될 겁니다. 아주 내가 저주를 한다, 저주를. 자, 여러분들 끝까지 갈 거죠? 오케이. 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